자, 안녕하세요. 김동영입니다. 자, 오늘 이제 부동산 등기법에 관한 주제 중에서 강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중심으로 살펴보시게 될 텐데요. 물론 이제 이 주제에서는 같이 나중에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이 외부에 공시가 되는데 무효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지워내는 과정, 이걸 우리가 말소 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뭐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등기 이런 것들이 다 짬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권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물권법에서 이제 논의를 하죠. 그래서 아직 민법 다친도 안 나가신 분은 물권을 아직 공부를 덜 하셨는데 하여튼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소유권에 관한 권리가 가장 일반적인 가장 완벽한 형태의 권리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소유권 중에서 소유권의 의미가 사용 수익과 처분이라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 사용 수익 권능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물권, 소위 이제 지상권과 지역권, 전세권이라는 것이 문제가 될 테고요. 한편 처분권을 역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에서 소위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저당권의 유형으로서 비슷한 것이 근저당권, 공동 저당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게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좀 특선 형태의 등기로서 신탁 등기 이런 것들도 이슈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 하나의 주제, 중요 주제죠. 그래서 말소등기라고 하는 말소등기는 이제 이것만 가지고 뭐 두 문제, 세 문제 내더라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소유권 보존등기 얘기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될 텐데요. 이 소유권 보존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주로 이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토지라고 하는 것하고요. 건물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로 대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공간정보법을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해야 된다. 뭐 긴 얘기 있는데 이 토지의 관리 주체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 바로 국가가 관리 주체가 되게 됩니다. 다만 이제 공간정보법에서는 이걸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을 따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 건물 또는 건축물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죠. 그래서 이 건물 부분은 따로 사실 우리 시험 범주에서 관리 주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따로 공부할 여력은 없습니다. 다만 알고 있어야 되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하는 거 바로 시군구청장이 관리 주체가 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논함에 있어서 토지라고 하는 거, 자, 바다를 메꿔서 공유수면을 매립하면은 소위 신규 등록이라고 해서 뭘 해야 돼요? 토지 대장 또는 임야 대장 같은 대장에 등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이 토지 대장 등본 등을 첨부해서요. 뭘 해야 된다?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도록 한다 해서 자, 토지와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다루게 되는 것은 뭐가 되고 토지 대장, 임야 대장으로 대표되는 대장이 될 테고요. 한편 권리관계라고 하는 것은 토지 등기부라고 하는 것이 그 핵심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자, 건물에 대해서는요, 사실관계를 다루는 게 건축물 대장이라고 해서 이 건축물 대장은요 시군구청장이 관리를 하고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거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것은 건물 등기부라고 이렇게 전제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우리가 기입 등기라고 그랬었죠. 새로운 원인 등에 의해서 최초로 등기부에 기록하게 되는 등기, 이걸 우리가 기입 등기라 부르게 되는데 뭐 그 유형으로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우리가 예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시험과 관련해서 100%한 문제 출제가 되는 영역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요. 절대 실수를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다음에 소유권 보존, 소유권에 관한 개념에서는 요즘에 한참 이슈가 되는 게 공동 소유도 거의 한 문제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로 수용 이런 주제를 가지고 구성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공동 소유까지 묻게 되면 자, 등기법 한 세 문제에서 네 문제까지 구성이 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 등기법에 관한 내용만 가지고는 다 소화를 할 수 없고요. 특히 공동 소유 같은 경우는 나중에 따로 이 민법에서 다룬 내용을
이해가 돼야지 등기법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어차피 뭐 민법 시간에 등기법하고 등기법 시간에 민법 해도 되니까 같이 묶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 자, 우리 앞에서 등기법 총론 영역에서 공부했던 것들이 뭐가 있냐면 등기 당사자 적격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누가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등기부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등기 당사자 적격. 그래서 한번 기억해 볼까요? 그래서 인이라고 해서 자연인과 법인으로 대별해 볼 수 있었고요.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것도 등기 당사자 적격이 있다. 이런 내용 공부하셨고요. 총론 파트에서 등기 신청 능력이라는 개념을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이냐, 뭐 다른 건 다 부차적인 얘기고요. 등기 신청할 수 없는 케이스가 하나가 있었죠. 바로 제한 능력자. 등기가 실행됐을 때 권리를 잃게 되는 제한 능력자는 그 스스로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삼게 됩니다. 자, 이런 전제 하에서 소위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거, 이 토지가 이 건물이 내 겁니다라고 등기부에 표시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라 부르게 되는데, 우리 앞에서 등기 신청할 때 기본적으로 등기 권리자와 등기부자가 공동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전제 하에서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의 신청은 단독 신청에 가능한 케이스가 되게 된다. 같이 묶어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도요 단독 신청에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된다. 왜?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은 자, 어디다 등기부에다가 처음으로 내 토지입니다, 내 건물입니다라고 외부에 공시를 했을 때 이것 때문에 등기법상 권리를 잃게 되는 사람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또 같이 응용 들어가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것은 단독 신청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축이 되는 겁니다. 뭐 그러다 치고 여기까지 내용을 알면 좋고, 모르면 또 한 번 더 반복을 하실 주제가 될 테고, 자, 100% 나오는 주제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의 등기 신청 적격이라고 하는 기본 틀 봐야 되죠. 그래서 이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것은요, 자, 바로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신청에 따라서 하는 소유권 보존 등기, 이게 중심축이 되게 될 테고, 또 이제 법원이나 관공서의 촉탁 등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법원의 촉탁에 따른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주제가 하나의 이슈.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용 부분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이게 최근에 한 문제가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보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해야 될까요? 또는 양이 많은 것이 신청에 따른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영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출제 이슈, 누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냐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자, 한편 우리가 토지나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등기부에 등록되기 전 상태, 이걸 가리켜서 미등기 토지, 미등기 건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미등기 토지가 있다, 미등기 건물이 있다. 요 두 개 비교해 가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 토지와 건물이 달라지는 부분에서 출제 쟁점을 삼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미등기 토지에서 등기 신청 적격, 등기 당사자 적격이라고 하는 거. 자, 경우의 수가 몇 개가 있어요. 자, 제가 보통 공부를 할 때 최초 소유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하나 잡고요. 그다음에 증명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카테고리가 될 테고요. 세 번째 이슈가 되는 것이 기타,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내용 보시면서 이제 살을 붙여가 보십시다. 해서 자, 최초 소유자라고 하는 거 해서 토지를 공유소년을 매립하고, 자, 우리 토지대장을 통해서 최초로 등록한 그 사람 소유권 보존등기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완성을 해서 건축물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 이 사람 뭐라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잡게 돼요. 그래서 상황 가볼까요? 자,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이 사람 바로 뭐라 할 수 있다? 소유권 보존등기,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이때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대장, 임야 대장 등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 소유자가 당연히 뭐라 할 수 있다?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뭐 이거 어렵지가 않아.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상속인과 포괄 승계인 대해서 구체적으로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민법 공부하실 때 법률 행위 파트에서 자, 이런 게 있었죠. 우리가
어떤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원시 취득이라는 개념이 하나의 이슈가 될 테고, 이에 대응해서 승계 취득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게 됩니다. 승계 취득. 해서 승계 취득은 민법 공부하실 때는 이전적 승계라고 하는 개념과 설정적 승계라는 개념으로 대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전적 승계는 다시 두 개로 대별을 해 보이죠. 해서 하나가 포괄 승계라는 개념이 있겠고요. 또 하나가 특정 승계라는 개념이 있게 된다. 이렇게 두 개로 대별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지금요, 이 승계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해서 개념 설명드릴게요. 여기는 완전 민법 싸움입니다. 등기법에서 물어보는 것들은 사실은 좀 기술적인 몇 개 문제고요. 대부분은 민법에 관한 이해를 얼마나 정확히 했는가를 가지고 이 파트의 지식을 물어봐요. 그래서 이 등기법이 어렵다라고 하는 분은요, 민법의 기초가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설정적 승계부터 볼까요?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자, 갑이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이거 경매 붙여가지고 지금 팔아서 이 자신의 채권을 만족을 받겠다라고 할 수 있는 권리, 바로 저당권이라는 것이 있게 되죠. 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당권 설정 계약과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취득을 하게 되죠.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 자, 을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에 대해서 또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갑이 그 권리를 완벽하게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갑은 자, 사용수익 처분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처분권의 일부를 을이라는 사람이 배타적으로 지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저당권.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바로 설정적 승계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면 설정적 승계 취득이라는 용어를 써요. 또는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이용을 하기 위해서 지상권이라는 것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뒤에서 뭐 다 공부할 주제인데, 자, 을이라는 사람은 이 X 토지를 이 계약의 존속 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다른 사람을 지매를 배제하면서 뭐라다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상권, 남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갑이 소유권 자체를 완전히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설정적 승계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구권리자의 권리 일부를 떼내서 신권리자가 일정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설정적 승계 취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한편 이전적 승계 취득이라는 것은 구권리자에서 신권리자로 권리 자체가 넘어가는 모습,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다? 바로 이전적 승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한번 가볼까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매를 통해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된다라고 전제가 되면, 을은 구권리자인 갑으로부터 일정한 요건에서 권리를 취득하죠. 한편 구권리자의 권리는 소멸하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전적 승계 중에서 하나의 원인,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하나의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해서 특정 승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포괄 승계라고 하는 개념은요, 하나의 원인에서 수많은 권리 의무가 동시에 이전하게 되는 것을 포괄 승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갑의 상속인, 그러니까 갑이 사망했다는 얘기지, 을이 상속인이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공부하실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 피상속인은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 사망한 사람을 가리켜서 피상속인, 상속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상속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갑이 소유하고 갑이 사망에 이르게 되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의 권리 의무를 모두 떠안게 되죠. 이런 것을 가리켜서 포괄 승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시요. 특정 승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하나의 권리가 넘어가는 형태, 매매 증여 같은 것을 가리켜서, 매매나 증여 같은 것을 가리켜서 이런 것을 뭐라 부른다? 바로
특정 승계 취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포괄승계라고 하는 것은 상속이라든가,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부동산이, 자, 자산이 두고 상속인 아들한테 넘어가는 건 별개 문제로 아버지에게 부채가 있었다면 그 부채도 같이 넘어가게 된다. 이걸 우리가 포괄승계라 부릅니다. 그리고 자, 이 등기법 파트에서 이슈가 되는 게 포괄유증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뒤에서 따로 공부할 거예요. 자, 나 죽으면 건물은 큰아들한테 주고, 자, 뭐 토지는 큰딸한테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특정을 해서 넘겨주게 되면은, 자,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할 때 X 토지와 그다음에 Y 건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나 죽으면 X 토지는 자, 을이라는 아들한테, Y 토지는 병이라는 딸한테 줘라 라고 이렇게 유언을 하게 되면 이것 특정해서 주는 거잖아. 이걸 특정 유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면 내 재산의 50%를 을한테 줘라. 그 다음에 내 재산의 50%를 병한테 줘라 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기게 되면 이걸 뭐라고 합니다? 포괄유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자,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서 건물은 누구한테 주고 땅은 누구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걸 특정 유증이라는 용어를 쓰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퍼센트로 비율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걸 뭐라고 한다? 포괄 유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뭔 얘기를 여기까지 와버렸냐면요. 바로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누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최초 소유자, 이건 안 나와요. 시험에 너무 간단하니까 이 최초 소유자의 상속인이라든가 또는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 사실은 이제 상속인과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을 총칭해 부를 때 포괄 승계인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시험에서 이슈가 되는 것은 대장성 최초 소유자의 상속인과 포괄 유증을 받은 자와 같은 포괄 승계인, 그 사람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 토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이 사망에 이르게 되고 상속인 을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자, 을의 입장에서는 자, 등기부에 X 토지에 대해서 공시를 하고 싶을 때 갑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을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그냥 이때는 을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도 좋다. 그래서 을은 상속인이 되어도 무방하고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도 무방하다. 그래서 아까 비율로 주는 것이 포괄 유증이라고 그랬었는데, 자, 갑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산이 엑스토지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내 전 재산 전부를 을에게 주겠다라고 하면 이것은 뭐가 된다? 포괄 유증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핵심 이슈가 되는 것은 포괄 승계인의 범주에 상속인과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도 뭐라 할 수 있다? 바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미등기 건물에 있어서 최초 소유자 똑같은 논리 구조로 가게 됩니다. 간단해요. 자, 이 주제도 자, 대장이라고 제가 아예 줄여서 표시를 합니다. 이건 이제 건축물 대장을 의미하게 될 텐데, 대장의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 이 사람의 상속인,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등 묶어서 어떻다? 바로 포괄 승계인, 스스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미등기 토지 등 건물에서 공통적인 이슈가 되겠지요. 자, 여기는 뭐 그렇게 우리가 이제 포괄 승계와 포괄 승계 취득과 특정 승계라는 개념만 기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뒤에서 보겠지만 이 포괄 승계인의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지만 특정 승계인의 경우 어떻다?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없다라는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다만 시험 용어로 접근할 때 특정 승계라는 표현 대신에 매매나 증여 등이 하나의 예시값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증명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키워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증명하게 되면 자신이 최초 소유자 등임을 증명하게 되면 이 사람은 미등기 토지,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확정 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미등기 건물도 가볼까요? 자, 지금 증명 하는 자에서 확정 판결에서 소유권, 자신의 소유권을 증명하거나 수용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거나 또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라고 되어 있죠. 내용 쫓아가지 마시고요. 일단 키워드 증명하는 자는 뭘 할 수 있다? 자신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두 가지 공통 이슈, 확정 판결 얘기하고요.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골격이 되죠. 물론 출제 이슈가 되게 될 것은 미등기 건물 관련해서요. 바로 시군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이게 하나의 쟁점으로 지금 던져놓고 있어. 한편 미등기 토지 파트에서는 바로 시군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빠져 있습니다. 자, 미리 힌트를 드렸습니다. 토지라고 하는 것은 누가 국가라고 하는 것이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해서는 누가 시군구청장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함에 있어서 시군구청장 등의 확인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은 바로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라고 할 거. 자, 보니까 판결하고요. 그 다음에 수용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의 확인까지 가는데 차이점이 뭐냐? 판결과 수용은 공통적인 이슈가 되게 될 테고 토지에서는 인정되지 않지만 건물의 관리 자체를 시군구청장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군구청장이 확인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도 소위 뭘 할 수 있다?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개념 확정 판결. 이게 이제 이 파트가 그래서 어렵다는 거야. 우리가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특정 승계, 포괄 승계 개념을 알아야 할 것이고 그게 최초 소유자와 관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명하는 자에서 수용 얘기, 확정 판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지금 판결이라고 하는 거, 판결에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왜 내 거냐라고 하는 것을 법원의 판결문을 가지고 와서 봐봐. 법원에서 나보고 판사님이 네 거야 라고 이렇게 판결문을 줬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것 네가 그러니까 뭘 해달라? 등기소에다가 소유권 보존기 신청을 해달라라는 의미고요. 확정 판결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3심제라는 개념이 전제가 돼야 되죠. 해서 1심 판결 있을 테고요. 2심 판결 있을 테고요. 3심 판결이 있게 된다. 이게 이제 우리의 사법체계의 기본 본질이죠. 자, 1심에서 예를 들어서 갑소유 거야 라고 판결이 일단 나왔어요. 그럼 갑소유가 되는 거냐? 그건 아니죠. 만약 이 사람이 원고라고 한다면 피고가 을이라고 한번 하십시다. 자, 원고가 피고,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뭘 한다고요? 자, 지금 갑이 승소했다. 그럼 이제 판결문 가지고 와서 뭘 할 수 있다? 소유권 보존기 신청할 수 있다? 아니야. 엄밀히 따지면 이게 1심에서 패소한 피고라는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2심으로 가서 자, 고등법원 가서 판결 다시 한번 판사, 첫 번째 판사 어리버리니까 두 번째 판사를 만나고 싶다. 이게 항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죠. 1심 판결이 나오면 이걸로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을이라는 사람이 뭘 할 수 있다? 항소라는 것을 할 수 있다. 만약에 1심에서 을이 졌는데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그냥 나는 무조건 질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소송에다 비용만 들어가니까 안 할 거야. 라고 항소 기간이 지나버리게 되면 이 1심 판결이 확정 판결이 되게 됩니다. 한편 2심에서 일정한 결과가 나왔을 때 진 쪽에서는 대법원의 상고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2심에서 진 쪽에서 아무것도 안 해버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확정 판결이라고 부른다. 3심까지 갔다 하십시다. 3심 위에는 기본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3심의 결과물, 대부분의 결과물은 뭐가 된다? 확정 판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1심이 됐든 2심이 됐든 3심이 됐든 어느 것이 확정 판결이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경우의 수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런데 확정 판결에서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자신의 소유권을 증명하게 되면 이 판결문을 첨부해서 뭘 할 수 있다?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게 있겠고요. 이 파트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약간 민사소송법 이런 개념이 녹아져 있어. 이 중간에 보니까 망할 놈 자식들 형성 판결, 확인 판결 나와 있죠. 해서 자 우리가 이제 주로 문제를 공부하는 것이 뭐가 있었냐면 앞에서 자 등기 신청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해서 재판상 판결 등의 원인이라는 게 있었고 판결 외 원인이 있었죠. 판결 외 원인으로서 앞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은 등기 의무자가 없으니까 단독 신청한다 이런 게 있었고요. 자, 이행 판결이라는 게 있었죠.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것을 해줘야 되고 은 갑에게 매매 대금이라고 하는 것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갑이 만약에 등기를 자 을에게 넘겨주지 않게 되면 을은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협력하라라는 소송을 제기를 해서 자 그게 판결이 확정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을 승소한 등기 권리자라고 부르게 될 테고 승소한 등기 권리자는 자 단독으로 이런 일정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고 예시를 하는데 원래 등기 신청은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 신청해야만이 원칙인데 이런 경우 이행 판결 있으면은 승소한 등기 권리자 주로 이게 문제가 될 테고 또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빨리 등기 가져가라 라고 해서 안 가져갔을 때 매도인이 자 을은 빨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가져가십시오 라는 이런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면 이때 승소한 등기 의무자죠.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다? 바로 판결문을 첨부해서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행 판결을 우리가 주로 논의를 하고요. 형성 판결 공유라는 개념에서 이슈가 되죠. 그래서 뒤에서 공유 공부할 텐데 갑이라는 사람이 50%의 지분, 을이라는 사람이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갑은 을을 상대로, 을은 갑을 상대로 이렇게 공유라는 관계에서 분할 청구할 수 있고요. 법원의 판사가 야, 땅 이렇게 쪼개라는 판결, 이걸 이름하여 공유물 분할 판결을 뭐라 부른다? 형성 판결이라 부르게 됩니다. 그 외, 그러니까 지금 판결 하나, 이행 판결을 보셨고요.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 판결. 그래서 형성 판결과 이행 판결 주로 이게 문제가 되는데 형성 판결에 있어서는 따로 이 등기를 안 해도 만약에 판사가 야 500평 이만큼은 갑이 갖고 자 을이 400평을 가져 이런 식의 판결문을 내게 되면 이런 것을 가리켜서 형성 판결이라 부른다. 형성 판결에 있어서는 등기하지 않더라도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서 갑이 을을 상대로 또는 을이 갑을 상대로 공유물의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따로 등기 안 해도 갑이 자기 명의로 등기 안 해도 을이 자기 명의로 등기 안 해도 이 500평 부분과 400평 부분 각각 공유자의 소유에 단독 소유에 속하게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형성 판결. 다시요. 판결은 이행 판결과 형성 판결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또 하나가 확인 판결이죠. 해서 내가 이만큼 땅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게 자 국가 내가 옛날에 여기다 뭘 했었다. 지금 신규 등록을 내가 했었다라고 전제를 깔면서 자, 이 땅이 내 땅이다라는 것을 너네가 확인을 해달라라고 하는 이런 판결. 그래서 법원의 판사가 국가를 상대로 하는 토지의 소유권 확인 판결에 대해서 자, 국가는 누구한테 자, 저 사람의 소유권을 인정해라 라고 하는 거. 이런 식의 판결을 확인 판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판결은 뭐 이행 판결이 되든 형성 판결이 되든 확인 판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 판결이 확정만 되게 되면 이 판결문을 가지고 자신의 소유권을 증명하게 되면 이 사람 뭘 할 수 있다고요? 소유권 보존기 신청할 수 있다.
있다라고 할 거. 뒤에서 우리 수용 공부할 텐데요. 수용, 민법에서는 공용징수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수용도 소위 원시 취득의 일종으로 법에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공법에서 두 다른 얘기죠. 사업 인정 및 고시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 다시 그때부터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수용권을 행사했다는 얘기는 등기 넘어오기 전이라도 이미 그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판결문 법원에서 또는 국가지자체 같은 행정청에서 수용 등을 했을 때 이때 원소유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기 신청하고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확정 판결 그리고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사람 뭐라 할 수 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냥 어렵잖아. 이게 특정 승계하고 포괄 승계를 알아야 되고 판결의 종류, 이행 판결, 형성 판결, 확인 판결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자, 총칭하여 형성, 자, 확정 판결이라고 하는 개념, 수용, 원시 취득의 이런 개념까지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차이점 되는 게 뭐라고요? 바로 시군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은 미등기,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뭐겠어요? 지금 이제 토지에 있어서는 시군구청장의 확인이라고 하는 것이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게 하나의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등기 토지 건물에서 최초 소유자의 포괄 승계인 자, 증명하는 사람 바로 판결과 수용이라고 하는 것 판수 증명. 다만 뭐에 의해서 미등기 건물에 있어서는 시군구청장의 확인 이게 이슈가 될 테고 틀리게 구성할 때는 바로 토지에 대해서 시군구청장의 확인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이런 것은 법에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한번 장난치는 파트가 되게 될 거예요. 세 번째 이슈 거의 이걸로 끝나는 거죠. 기타라고 해서 자, 토지의 관리 주체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서는 그 토지대장, 임야대장상 국가를 의미합니다. 국으로부터 자, 이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미등기 토지가 됐든 미등기 건물이 됐든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최초 소유자 그리고 그 사람의 포괄 승계인 해석 들어가야 돼. 포괄 승계인은 승계인에는 상속인과 포괄 유증을 받은 자가 포함된다. 증명하는 자 확정 판결을 수용해서 자신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다만 건물에 있어서는 시군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도 소유권 보존기 신청할 수 있다. 요 정도까지만 일단 알면 돼. 그리고 이걸 바로 분석을 해서 안 되는 애들 미리 외우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문제에서 한 70~80%가 누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느냐 이게 중심 이슈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슈가 되게 되는 거. 자, 지금 이제 포괄 승계인이라고 하는 거. 포괄 승계인에 대응하는 개념이 뭐라고 했어요? 특정 승계인, 특정 승계인의 종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매매에 의해서 취득한 사람, 특정 유증을 받은 사람, 뭐 증여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특정 승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자, 뒤에 볼 것도 없이 매매, 증여, 특정 유증 등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뭐 증명한 사람 이런 사람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 분석을 해볼까요?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즉 신청에 따른 소유권 보존기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특정 승계인 해서 미등기 토지를 매수한 사람, 매매를 통해서 취득한 사람이라는 의미있죠. 증여를 받은 사람, 그리고 특정 유증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은 당연히 어떻다 소유권 보존기 신청할 수 없고요. 이 얘기는 뭐라고? 애초에 매도했던 사람 이름으로 자, 미등기 토지를 매수한 사람의 경우 애초에 매도했던 사람이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그리고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해야 된다. 자, 증여해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어. 자, 근데 이게 미등기 토지다라고 전제를 하게 되면 먼저 증여한 사람, 준 사람 이름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먼저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증여받은 사람 이름으로 증여를 원인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포괄유증은 지분 비율로 자, 주는 것을 포괄유증, 이에 비해서 특정 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토지 특정해서 건물 특정해서 주게 되면 이걸 뭐라고 한다? 특정 유증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자 포괄 승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할까. 그다음에 이제 문제되기 되게 좋은 게 이거잖아요. 아까 우리 건물에 있어 미등기 건물에 있어서는 시군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도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지만은 미등기 토지는 시군구청장이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토지의 관리 주체는 국가 국토부 장관이라고 한다면 별개의 문제로 최소한 시군구청장의 확인은 틀린 것이다 라고 할 것. 미등기 건물 관련해서 구조 똑같죠. 바로 대장상 최초 소유자의 특정 승계인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건물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유권 확인 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다시 가봅시다. 자, 확정 판결, 수용,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군구청장의 확인. 이게 미등기 건물에 있어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적격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얼핏 보게 되면은 자, 확인 판결. 자, 그러니까 이게 뭐야? 확정 판결의 일종으로 봐서 이거 얼핏 보면 되는 것 같아. 근데 포인트는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관리를 한다? 국가가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시군구청장이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유권 확인 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은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국가가 자 인정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럼 이제 가십시다. 자, 결과적으로 소유권 보존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포괄 승계인하고요. 판결 수용에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그 외에 미등기 건물에 있어서는 시군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뭘 할 수 있다? 바로 소유권 보존기 신청할 수 있다 해서 거의 이 문제는 확률이 너무 높죠. 그런데 포괄승계, 특정승계, 확정 판결, 수용 이런 용어들 자체가 우리가 민법 공부가 소화가 되어 있지 않게 되면 사실 민법 공부를 해도 민사소송법 얘기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지 않게 되면 뭔 소리인지 감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신청, 적격에서 최초 소유자의 포괄승계인 증명하는 자 앞에 확정 판결하고요. 수용이라고 하는 그 외 건물만 시군구청장의 확인이라고 하는 거.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특정 승계인을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또 건물에 대해서 시군구청장의 확인인데 토지에 대해서 시군구청장의 확인이라고 해서 장난을 치는 식으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등기법 앞에 전반적인 내용 공부할 때 등기 신청 적격 얘기했었고요. 등기 신청이라고 하는 거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라는 개념이 있었죠. 신청 정보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부동산의 표시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신청인의 표시라고 하는 거, 세 번째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 네 번째가 관할하고요. 등기 신청 연월일 이런 것들. 물론 이제 등기필 정보도 이슈가 될 수가 있었죠. 첨부 정보 관련해서 해서 다만 우리 법 체계에서는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다 넣어놓고 있었다? 신청 정보의 한 내용으로 예시가 됐습니다. 해서 자 그럼 이제 뭔 얘기하려고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면 소유권 보존기를 신청할 때 신청 정보 기본적으로 뭐 들어가야 됩니까? 신청인의 표시, 두 번째 부동산의 표시, 첫 번째가 부동산의 표시, 두 번째가 신청인의 표시, 세 번째가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 예, 근데 소유권 보존 등기는요 등기 원인이라는 게 없어요. 왜 이게 몇 개가 됐냐?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매나 증여나 특정 유증이다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 근데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인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자 바로 등기 원인이라는 것 자체를 어떻다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고 할 것. 물론 그 연원리는 부차적인 얘기죠. 그리고 나서 첨부 정보와 관련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등기 원인 증서. 자, 등기 원인 증서는 우리가 앞에서 계약서 등을 얘기했는 매매 계약서 이런 것들이 등기 원인 증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등기 원인에 관한 부분은 소위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는 자, 바로 제출할 정보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예요. 자, 이렇게 등기 신청에 대해서 등기관이 일정한 등기 신청 적격이라든가 신청 정보, 첨부 정보 등의 문제가 없으면 등기를 만들어 주는 것. 이걸 우리가 등기의 실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등기관은요. 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 원인, 연원리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다 기록하지 아니한다. 이것도 최근에 한번 시험 문제 답이 됐었죠. 해서 결과적으로 왜 이게 내 거냐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내 거냐 내 건 거지. 해서 요 정도가 신청에 따른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쟁점이고 잠시 끊었다가 나머지 내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